주방은 집의 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소화기관이고 집으로 치면 돈과 건강을 동시에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주방을 잘못 건드리면 집 전체가 서서히 무너진다고 봅니다. 올해 주방에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말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이 기울어질 때는 대부분 주방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식비가 늘고 몸이 무거워지고 사람 사이가 예민해지고 돈이 들어와도 이상하게 남지 않습니다. 주방은 불과 물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두 기운은 잘 쓰면 재물이 되고 어긋나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주방은 대충 쓰면 안 되는 곳입니다. 문제는 망하는 집의 주방이 유난히 지저분하거나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사람들이 무심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그대로 두는 것들, 바로 이것이 집 기운을 바닥부터 갉아먹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본 집들 중 돈이 갑자기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족 사이가 틀어졌던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방에 문제의 물건이 늘 같은 방식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비싸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위험한 줄 모르고 매일 기운을 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방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생긴 흐름은 온 집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주방의 작은 불균형은 곧 생활 전체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돈은 버는데 왜 자꾸 빠져나가지? 집에 있으면 괜히 짜증이 난다. 이 말이 반복된다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주방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겁주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왜 그 물건이 위험한지, 어떤 조합에서 집이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금이라도 흐름을 막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방을 떠올렸을 때 괜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풍수는 눈보다 몸이 먼저 합니다. 주방에서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건 요리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을 자주 쓰느냐, 비싼 재료를 쓰느냐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주방은 기운이 새지 않고 안에서 돌다가 밖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주방의 좋은 기운은 세 가지 감각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들어갔을 때 숨이 막히지 않는지, 손을 뻗을 때 괜히 귀찮지 않은지, 불을 켰을 때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지, 이 셋이 편안하면 그 주방은 이미 반은 성공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 안정입니다.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재물의 불씨입니다. 불이 너무 벽에 붙어 있거나 위에 무거운 물건이 눌려 있으면 돈도 늘 눌린 상태로 들어옵니다. 불 위는 가볍게, 불 주변은 깨끗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물의 정리입니다. 싱크대는 돈이 나가는 통로입니다. 여기가 늘 젖어 있고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배수구 냄새가 올라오면 지출이 계획 없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싱크대가 비어 있고 마른 상태가 유지되는 집은 이상하게도 돈 쓸 일이 생겨도 규모가 작습니다. 세 번째는 동선의 부드러움입니다. 주방에서 자꾸 몸이 부딪히거나 서랍이 걸리거나 돌아서기 불편하면 사람의 성격부터 급해집니다. 이 급함은 결정과 소비로 바로 이어집니다. 좋은 주방은 움직임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건 설계보다 정리의 문제입니다. 색도 중요합니다. 주방은 강한 검정, 지나치게 어두운 회색이 많으면 기운을 빨아들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운이 무거운 해에는 밝은 베이지, 연한 우드, 따뜻한 화이트가 불과 물 사이를 중재해줍니다.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주방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주방의 좋은 기운은 비워진 상판에서 완성됩니다. 조리대 위에 물건이 가득하면 돈도 늘 임시 거처처럼 머물다 나갑니다. 상판이 보인다는 건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 여유는 곧 저장 능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방의 소리입니다. 환풍기 소음, 냉장고 진동,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린다면 기운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주방은 조용합니다. 조용한 집은 싸움도 적고 결정도 늦지 않습니다. 주방에 햇빛이 드는 집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광이 닿으면 불의 기운이 과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구조라면 조명을 하나 더 밝히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바뀝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주방의 기운은 불이 눌리지 않고 물이 고이지 않고 사람이 급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주방은 집을 먹여 살리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기운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이것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주방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그 물건이 집을 폭삭 무너뜨리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집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이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바로 깨지거나 금이 간 식기, 그리고 쓰지 않는데 쌓아둔 조리도구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까지 문제야?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식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식기는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과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졌다는 건 이미 담는 기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밥그릇, 국그릇, 컵처럼 매일 입에 닿는 식기가 금이 간 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집은 들어온 복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 쓸 수는 있잖아. 이 말이 반복되는 집일수록 이상하게도 돈 문제를 아직 괜찮다며 계속 미루다 한 번에 터뜨립니다. 깨진 식기는 재물운만 갉아먹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도 같이 깎습니다. 말이 자주 어긋나고 작은 일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식탁은 대화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미 깨진 기운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게 안 쓰는 조리도구의 적체입니다. 몇 년째 쓰지 않는 냄비, 언젠가 쓰겠다고 넣어둔 가전, 사은품으로 받은 도구들, 이런 것들이 싱크대 아래 상부장 깊숙이 쌓이면 주방은 창고가 됩니다. 풍수에서 주방이 창고가 되는 순간 집은 먹여 살리는 힘을 잃습니다. 불은 눌리고 물은 막히고 사람은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진다는 건 요리를 덜하고 밖에서 쓰는 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주방에서 시작되는 금전운 붕괴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을 계속 쓰면서 안 쓰는 냄비와 가전을 주방에 가득 쌓아둔 집, 이 조합이 있으면 집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돈이 모일 틈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로 자꾸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또 하나, 깨진 뚜껑 없는 용기들도 같은 부류입니다. 뚜껑 없는 용기는 풍수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재물을 뜻합니다. 반찬통이든 양념통이든 뚜껑이 없거나 맞지 않으면 그 집의 돈도 어딘가 헐거워집니다. 제가 본 망가지는 집들은 대부분 이 말을 합니다. 주방은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막상 열어보면 깨진 식기, 쌓인 도구, 뚜껑 없는 용기가 늘 한가득입니다. 주방은 한두 개만 잘못돼도 집 전체를 흔드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먹고 매일 쓰고 매일 기운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다른 걸 고쳐도 집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더 지치는 집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돈 들이지 않고 당장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깨진 식기와 쌓인 도구를 어떻게 정리해야 집이 폭삭 망하는 흐름을 끊을 수 있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이 무너지는 흐름을 끊는 방법은 새 물건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기능을 잃은 것을 정확히 떠나보내는 것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진 식기를 망설이지 않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금이 간 그릇, 이 나간 컵, 미세하게라도 균열이 느껴지는 식기는 아직 쓰이니까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방에서 중요한 건 사용 가능 여부가 아니라 기운의 완결성입니다. 식기는 담고, 지키고, 마무리하는 물건입니다. 균열이 있다는 건 이미 마무리가 안 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끼는 마음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깨진 식기를 버릴 때 절대 싱크대에 한 번 더 쌓아두지 마세요. 주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운은 더 흩어집니다. 낮 시간에 신문지나 종이로 한번 감싸 조용히 정리하세요. 이건 위험해서가 아니라 기운을 흩뜨리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다음은 안 쓰는 조리도구입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손이 한 번도 가지 않은 물건, 그건 이미 주방의 흐름에서 빠진 물건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라는 말은 주방에서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주방은 언젠가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먹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기운을 만드는 곳입니다. 냄비, 프라이팬, 소형 가전은 꺼내서 바닥에 한번 놓아보세요. 들었을 때 괜히 무겁고 귀찮고 다시 넣고 싶다면 그 물건은 이미 불과 물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뚜껑 없는 용기는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짝이 안 맞는 뚜껑은 돈의 마개가 빠진 상태와 같습니다. 보관 용기는 닫힘이 생명입니다. 닫히지 않는 그릇은 저장운을 깎아먹습니다. 정리한 뒤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리대 상판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루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주방 기운을 재정렬합니다. 바로 뭘 올려두지 마세요. 빈 상판은 주방이 다시 숨 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날 정말 필요한 것만 다시 올리세요. 자주 쓰는 것, 손에 익은 것, 지금의 생활에 맞는 것만. 이렇게 걸러진 주방은 이상하게도 요리가 귀찮지 않고 밖에서 쓰는 돈이 줄어듭니다. 정리 마지막엔 싱크대 물기를 닦아 완전히 마른 상태로 두세요. 물의 마무리는 지출의 마무리와 연결됩니다. 주방에서 마른 싱크대는 돈이 새지 않는 신호입니다. 주방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깨진 것들을 떠나보내는 순간부터 분명히 방향은 바뀝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주방 기운을 완전히 살리는 마무리 습관, 그리고 절대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방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감이 오셨을 겁니다. 집이 망가지는 건 갑자기 큰 불운이 와서가 아니라 매일 쓰는 공간에서 깨진 걸 깨진 채로 두는 습관 때문이라는 걸요. 주방은 집에서 가장 솔직한 공간입니다. 배고플 때, 피곤할 때, 가족이 모일 때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죠. 그래서 주방이 흐트러지면 삶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깨진 식기를 계속 쓰는 집은 이상하게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돈도, 관계도, 건강도 그렇게 버티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타협이 생활 전반의 타협으로 번지는 겁니다. 반대로 주방을 바로잡은 집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덜 새고 덜 다치고 덜 후회합니다. 이 덜이 쌓이면 삶은 안정적으로 기웁니다. 깨진 그릇을 버렸을 뿐인데, 요리가 귀찮지 않아지고 안 쓰는 냄비를 정리했을 뿐인데, 밖에서 쓰는 돈이 줄고 상판을 비웠을 뿐인데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는 대단한 걸 더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망가진 걸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주방에서 그 시작이 가장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건 아직 쓸 수 있으니까 하며 금간 그릇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면 그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기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방은 그 기준을 매일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당장 전부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깨진 것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주방은 아주 작은 결단에도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니까요. 집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주방이 온전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폭삭 망하는 흐름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문에는 어떤 풍경이 보이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